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싸입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담대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코스피 지수 하락, 환율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악화 요인과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여지를 남기고 중동 전쟁의 확전 양상에 따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하면서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처보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을 빼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외화가 유출되고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 가망성도 농후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발행한 미 국채가 이미 1조 8천억 달러이며 연말에 2조 달러에 도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이 지원금은 미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미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금융시장도 주가 하락으로 몸살이 난 상태입니다. 주식 전문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미 국채 상승이 계속되면 한국 주식시장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국채 금리가 7%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9.37달러로 상승하였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전쟁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전망에 따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실물 경제와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유가는 전쟁 기간이 길어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경우 서방 국가가 이란의 원유 생산에 제재를 가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합니다. 결국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어 23년 10월 22일 기준 88달러인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50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주요 산유국은 감산하고 있는 반면 수요는 증가해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6개월 연속 동결했고, 국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은은 시장의 환율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해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된 상태에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올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2.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내년 말 2% 초반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보다 물가가 낮아진 속도가 늦어질 것 같다는 것이 금통위원회 생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망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7월부터 12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식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가 3개월 만에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코픽스는 KB국민, 기업, 하나, SC제일, 우리, 신한, 농협, 한국시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10월 19일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4%에서 7.13%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6%로 이전 4.26%보다 높아졌습니다. 한편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코픽스보다 변동성이 적었고, 신규 취급 코픽스가 오르면서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변동주택담보주택 금리를 4.6에서 6%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당국이 은행의 은행채 제한을 풀면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 물량을 올해 8월부터 대폭 늘렸습니다. 은행채는 올해 8월 3조 7,794억이 발행되었고 9월에는 4조 6,800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은행이 은행채를 늘린 이유는 지난해 5, 6% 고금리로 예치한 100조 원 규모의 수십만 개가 도래하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를 늘린 것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은행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코픽스 지수가 상승하였고, 코픽스 지수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난해 말 예치한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은행이 은행채를 늘리고 예금금리를 높이면서 양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동결된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예금금리가 코픽스를 밀어올리고 은행채 발행이 은행채 금리를 높이다 보니 한동안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준금리 상승과 무관한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은 은행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확전 공포에 따른 코스피 지수 하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외국은은 16일 연속 투매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를 하락시켰으며 원유 공급망 불확실로 인해 가스 정유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긴축
위축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겠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은 중동발 환율 상승 소식입니다.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과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미 국채 금리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의 중동 사태가 리스크로 번지면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지고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는 주택 매수를 미루게 되어 주택 거래량이 줄고 주택 가격이 서서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과 수출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9월 수입 물가 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135.68포인트보다 2.9% 상승한 139.67포인트로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수출 물가 지수도 8월 117.55포인트에서 1.7% 상승한 119.56포인트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기지 금리가 7.6%에 도달하면서 주택 매입가보다 싸게 처분한다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경제 규모는 뉴욕과 LA 다음이며 시의 1인당 GDP는 20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구글, 애플, 우버, 메타, 트위터,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등 미 대기업 본사가 있고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재택근무 확대와 고금리 기조로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둔화가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모기지 금리가 7.6%에 달하면서 부동산 업계도 내년 초까지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주택가 프레시디오 지역은 6개월 전 가격보다 30% 가격이 낮은 저택 매물이 나와 있고 일부는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급급매로 주택을 팔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택 구입 대출 시 고정금리나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금리 재산정주의가 도래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2022년 주택 매수가보다 싸게 판 주택은 5%였는데 2023년은 주택 매수가보다 싸게 판 주택이 12%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손해본 금액의 중간값이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해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주택을 안 사는 이유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2% 금리로 집을 샀는데 지금은 3배가 넘는 7%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고 2022년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중위주택 가격이 이미 189만 달러, 하나 약 25억을 넘어 비싸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용이 높아져 주택 매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월세는 200에서 300만 원이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이자와 원금 상환 우려로 주택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최대 위기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2013년 대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올해 6월 75포인트였다가 9월 71%로 4포인트 줄었으며 중소기업은 6월에 91포인트였다가 9월에 63포인트로 8포인트나 떨어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충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기업 최강 경기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유망한 제조기업들의 파산이 계속되고 회생 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위니아전자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등 중소기업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60억 원을 투자받은 샐러드 배송업체 프레시코드가 올해 7월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부실징후 기업 대출이 15조라는 소식입니다. 시중등급이 C등급 이하 부실징후 기업의 대출이 15조 3,404억으로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부실기업이 도산하면 대출해준 은행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음은 국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 금액이 큰 대출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1,000조를 넘어서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부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수는 448만 명으로 전체 가계 대출자 1978만 명 중 22.6%나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채무자의 DSR은 61.5%로 빚상환 부담이 위험 수위에 처해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3배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월 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3.6%로 2018년 1.2% 대비 3배 상승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면 금융회사 여러 곳으로 위기가 퍼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다중채무자 대출은
18년 말 약 54조 3,500억에서 23년 6월 약 60조 8천억으로 11.8% 증가하였고, 이 기간 연체액은 약 6,400억에서 2조 1,956억으로 약 240.7%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증가한 것은 소비 진작 정책만 있고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지역별로 창출되지 않으며 경기 하강으로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취약차주가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취약차주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광명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23년 5월 청약한 광명 자이더 샵보네나의 경쟁률은 10.48대 1이었고 올해 8월 청약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경쟁률은 18.94대 1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다 올해 10월 트라우스 광명 1순위 경쟁률이 4.72대 1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고금리 기조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고분양가까지 추가돼 실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순위 기타 지역에 접수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접수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약 경쟁률 낙하는 광명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폴에도 10월 17일 1순위 청약 결과 431가구 모집에 218명만 신청하여 참담한 분양 신청을 올렸습니다. 서울 구로에서도 호반 서밋 개봉의 계약 포기 물량이 일반 분양 물량의 38%나 됐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수요가 줄고 계약 포기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년 내 최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 13분기 누적 분양 물량은 11만 3,103가구이며 올해 말까지 누적 총 분양 물량은 20만 가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내 최저 분양 물량이며 특히 서울은 계획 물량의 47%, 경기는 계획 물량의 53%, 인천은 계획 물량의 46%만 분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분양시장도 안개 속이라 올해 예정된 분양 예정 물량 다수가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처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분양이 더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착공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착공 실적은 11만 3,8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건설사도 PF 조달의 어려움, 분양 경기 낙하, 경기 침체로 인해 쉽게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 물량도 계속 적어지고 착공 실적도 대폭 감소하므로 3년 후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상승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 압력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LH와 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급 목표치 1만 3,744호 중 8,749호만 분양되어 공급 목표치의 60%만 달성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2만 8천호 주택 공급을 세웠지만 약 3천호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4분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누계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LH와 SH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아파트 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0.07% 상승하였고 지난주 0.06%보다 0.1% 더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상승하여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5% 올라 1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한국 아파트 시장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